난장지존에 파헤치고 자폭하고 마음대로 질문하는 시간이죠. 파자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이 목소리가 정말 힙합 전사답습니다. 정말로. 가리온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 힙합계의 신, 단군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설. 90년대 후반에 힙합 신이 처음 들어왔나요? 우리나라에? 90년대 후반에 언더그라운드 힙합이 이제 언더그라운드 시작을 했죠. 힙합이. 네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활동을 네,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두 분이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 만난 거는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흑인 음악에 굉장히 심취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통신동호회가 있었는데 통신동호예요? 통신동호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어리신 분은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20살 정도 때 통신동호회에서 처음 들어가지고 친 검색어가 흑인 음악이었어요. 그랬더니 동호회가 하나 뜨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이제는 없었으니까 블랙스라는 동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소모임으로 랩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클럽으로 있었던 클럽에 가가지고 봤더니 그때 이제 옆에 계신 MC 메타 형이랑 몇몇 분들이 랩을 하고 프리스타일을 하는 거를 보고서는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뾰로롱 했죠. 정신 상태가. 그래가지고 저거다. 저 무대에는 꼭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뒤에 몇 주 뒤에 그 무대에 무작정 뛰쳐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프리스타일 랩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때 이제 프리스타일 랩을 하던 나차를 제가 이제 처음 봤던 거죠. 그리고 그때 저희는 그 당시 이제 지금 뭐 아직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주석이도 있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가 많이 놀다가 나찰이 프리스타일 하는 걸 처음 저는 보고 이 친구는 되게 색다른 느낌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뭐 제가 가리온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친구들이랑 어떤 팀을 만들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한데 혹시 네. 그때 그 상황을 프리스타일 랩으로 지금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죠 뭐 그러면. 비트박스라도 넣어드려야 되나? 아니요,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또 항상 저희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 라이브 무대에서 함께하는 DJ가 있거든요. 저희 팀에 DJ 스킵이 있습니다. 스킵입니다. 예. 박수! 저 박수 쳐주세요. 기대가 되는데요? 예. 멈춤 없는 소리 가리온의 소리 1997년부터 계속됐던 길이 당신과 나 알기에 이젠 알잖아 언제부터 우리 심장 박동수를 이제 멈춤 없이 달려왔던 게 언제나 하나의 됨을 이제는 알겠지 그렇죠 믿는 걸 믿음 속에 라임 속에 살아있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건 열정을 담았죠 이제 가리온의 길이 뭉쳐서 둘이서 카페에서 가리온 언제나 그렇듯이 계속 달려가 이제 붉은 융단 끝이 내가 달려가는 거 언제나 하나 이제는 나를 봤지 음악과 음악 힙합 일단 상관없이 그렇듯 이제는 힙합 열정 예술 모든 게 상관없이 다음 랩시 메타 다시 마이크를 잡아 그 안에 들어왔던 너와 나 우리가 바라봤던 소리 하나 그것이 바로 나의 라임과 또 다른 삶의 색깔이라 그래 내가 뱉어왔던 라임이 다시 강을 만들어 그 강 위에 뛰었던 나의 마음을 따르러 수많은 사람을 위한 소리 하나 계속 모두 손을 들어봐 리듬을 잡아봐 이 리듬 위에 모두 시를 뱉어봐 그것을 위한 소리가 계속가 그것은 너와 나 우리 같은 삶이잖아 이것은 가리온의 소리 그 안에 담긴 혼이 그 많은 말 속에서 뱉어왔던 나의 머리 이 말을 만들었던 라임 하나 그 말을 따라왔던 너와 나가 같은 길을 가라 그것을 위한 소리 모두 멀리 봐 모두 손을 들고 멀리 바라봐 그 끝을 향한 소리 계속해서 가 우리 멈춤 없이 가니까 바로 가리온이니까 예. 아니 원래 힙합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네, 뭐 이런 거죠. 네. 이렇게 감동적이었던 건가요? 예, 이게 힙합의 시작입니다 사실상 랩의 힙합에서 있어가지고 랩의 시작이죠. 이게 소름이 쫙 오는 게 아니 그게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그 단어가요? 어떻게 그게 술술 나오죠?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MC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처음에
랩을 시작할 때부터 저 개인의 생각이고 나찰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랩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프리스타일 랩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그 MC가 뭐 래퍼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뭐 잘하고 못함의 기준은 아닌데 대신에 아마 그 MC가 프리스타일을 할 수 있고 없고는 뭐 힙합에 대한 재미가 100이라면은 50밖에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프리스타일 MC들이 생겨서 저희보다 훨씬 멋있게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걸 되게 즐기는 어떤 모임들도 많이 있어요. 멋지게 정말 랩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오래간만에 2집을 내셨어요. 저희가 2004년에 1집을 내고 2005년에 연달아 가지고 싱글 2장을 내고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이 집에 대한 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쨌든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들과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방송에 1시간짜리 분량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터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로 게을리하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시겠지만은 제 이제 작품에 대해서 더욱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그러한 면에서 점점 더 조금 더 지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로서도 아쉽기는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아쉽기는 한데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도 해결해 가면서 앨범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예, 저희가 그냥 저희는 구태여 뭐 저희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알려지고의 차이보다는 저희의 음악적 성향이 언더그라운드 힙합이다 보니까 훨씬 좀 스스로가 처음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 자체가 음악으로서 내가 어떤 부유하고 막 윤택한 삶을 금전적으로 처음부터 추구할 수 없다라는 거를 없다라기보다는 구태여 그게 큰 음악보다 앞에 있을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죠. 아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유지하면서 같이 음악을 해야겠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여러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힘겹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앨범 작업들도 좀 계속 밀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외국에 이제 미국에서 진짜 힙합을 하는 그 흑인들하고요. 그 한국에서 힙합을 하시는 분들이 그 랩을 하는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알고 있는 힙합은요. 나는 이제 흑인이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왔고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난 지금 좋은 차도 있고 이쁜 여자도 있고 뭐 이 좋은 목걸이도 있다 해서 약간 과시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근데 네네네. 그게 나라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만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게 요즘 좀 젊은 MC들도 그런 소위 말하는 스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가사를 많이 쓰는데, 그걸 스웩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로 쓰더라고요. 스웩. 근데 사실상 지금 질문하신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면은. 네, 왜냐하면 저희는 평소에 궁금해가지고. 정말 저는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 처음 받아봤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우리나라에서 힙합이라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워낙에 미국에서 시작됐던 문화고 힙합 자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초반에는 아시다시피 90년대 초중반 때만 하더라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교포 출신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힙합 음악을 알리셨잖아요. 근데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실상 지금의 힙합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냥 미국에서 생활하지 않더라도 음악을 통해서 그 음악을 자기 음악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DJ건 프로듀서건 래퍼건 많은데 왜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힙합에서 보이는 그런 색깔들을 우리나라 MC들이 래퍼들이 보여줄까 하는 건 여전히 저희 가리온에 있어서도 참 저희가 힙합 뮤지션으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자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제가 날카로운 부분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 자기 선조의 이야기라든가 자기네들이 어떤 그 뭔가 역사적인 어떤 탄압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뿌리였죠. 그렇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나 스스로가 그런 힘겨운 뭐 선조의 어떤 고통과 지금 어떤 차별되고 여러 상황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나 스스로 다 일궈냈다라는 걸 스스로 자랑할 만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MC들도 물론 뭐 민족주의 MC가 되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걸 얘기하자는 거죠. 우리 걸 얘기하고 그걸 우리 걸 얘기할 수 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하느냐와 그 얘기해야 될 표현의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힙합은 제가 힙합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창의적인 음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뮤지션으로서. 근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려면은 먼저 가장 창의적인 도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말이죠.
예,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는 처음부터 우리말로만 아. 랩을 하고 영어로 안 쓰는 거예요. 아 그럼 아예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어가 쓰일 수는 있죠. 외래어가 쓰일 수도 있고 우리도 일상에서 뭐 한자어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의 쓰여지는 거는 당연히 쓰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구문이나 단어를 구태여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영어로 쓰는 거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빚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런 말을 쓰지 않아도 우리 표현을 얼마나 멋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특히 힙합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게 세잖아요. 서로 막 내가 너보다 잘해. 내지는 그게 예. 저는 이제 그게 잘나고 뭐 자랑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형태의 어떤 경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구태여 미국에서의 어떤 멋있는 어떤 단어나 유행하는 어떤 구문이나 어떤 스타일들을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저는 빚지기 싫은 거예요. 아 우리말로도 못지않게 멋있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아, 진짜 예, 대단합니다 정말. 그 뮤지션으로서의 철학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몰입을 해서 지금까지 음악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도 되게 많이 타셨어요 이번에. 그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세 개나 탔어요, 3개. 그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국카스텐 2개밖에 못 탔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떤 걸 타셨냐면 최우수 힙합 음악상 그리고 최우수 힙합 노래상, 올해의 음반상. 그 올해의 음반상 같은 경우에 힙합계에서는 처음 또 받은 힙합하시는 분들이 처음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예상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상하셨죠? 예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앨범 낸 다음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만큼 후보에 올라가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다 앞으로도 라는 생각에 정말 많이 바꾸는 싶었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내심 3개 이상은 바랬습니다. 저는 예상도 했습니다. 3개 이상? 예. 예,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한국 힙합에서 정말 전설로 불리세요. 신이라고 하고 정말 아까처럼 단군 신화라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저희는 사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데 대해서 그게 저희를 뭐 놀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저희에 대해서 참 좋은 생각으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얼마 전에 시조새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뭐. 근데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조새라는 얘기도 예. 화석이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불리는 데 대해서는 항상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고 저희는 뭐 나이를 떠나 가지고 항상 나차이랑도 얘기하는 건데 저희 팀에 또 스킵도 있지만 저희가 3명이서 무대에서 저희는 태어난 팀이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저희는 항상 살아왔었고 무대가 저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무대에서 모든 걸 증명하고 보여주고 뭐 그러면 아마 저희에 대한 수식어들이 아마 글쎄요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 뭐 오래된 내지는 뭐 처음에 시작한 사람 이렇지만 워낙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앨범 냈던 수도 적고 노출된 횟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에 대한 어떤 진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다 표현이 못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저희도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네, 많이 보러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아마 저희에 대한 수식어들이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